안녕하세요. 3월 11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선아 기자와 국제부 이선아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아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IT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속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IT가 깽단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도고 온 도시가 지금 장악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IT는 현재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는 아리엘 앙리 총리를 몰아내려는 무장깽단의 폭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 4,000명이 탈옥을 했고 IT 정부가 최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 선포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음 달에도 또 이 비상사태를 이어가겠다라고 최근에 나온 상태입니다. 이 폭력 사태가 심해지면서 국가가 마비된 상태고요. 공항이나 항구는 다 폐쇄됐고 생필품 이런 것들은 다 줄어들어서 국민 절반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총격전이 계속 벌어지면서 거리에는 시체가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목차에도 나와 있듯이 병원 직원들도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뭐 시신을 불태우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9일 날 네, 워싱턴 포스트가 그 한 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 천으로 덮인 시체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즐비하고 또 이 시체들이 거리에 있는 개들한테 먹히고 있는 걸 봤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끔찍하네요. 그래서 네, 뭐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네. 화면 보시고 계시는 게 IT 현재 상황인데요. 모든 전국 곳곳이 다 불타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아요. 뭐 IT에서 전해지는 뭐 사진들을 보면 지금 시민들이 손을 들고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네. 뭐 도시고 뭐 버스며 집이며 모두 다 불타오르는 모습을 외신들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다음에 나올 사람이 바로 이 뭐 별명이 바비큐라고 불리는 깽단 두목이죠. 이분이 IT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에서는 IT 국민들, 주민들한테 당장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항이며 항구며 다 폐쇄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뭐 탈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부 난민으로 지금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총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케냐에 당초에는 이제 치안 인력을 좀 보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러 갔다가 현재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미국령이죠. 네, 그리고 상황입니다. 이제 총리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왜 못 돌아왔냐면 깽단이 국제공항을 점령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케냐에서 IT로 돌아오려다가 착륙할 공항이 폐쇄되니까 착륙 못하고 이제 미국령인 그 푸에르토리코인가요? 네, 거기로 이제 비상 착륙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귀국 의지랑 그리고 본인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는 지금 확실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직 뭐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뭐 다른 국가들 대사관도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용기를 태워서 자국으로 다시 데려오고 있습니다. 뭐 E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이 인근의 카리브해 국가 지도자들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날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유엔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또 추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걱정이 되는 게 IT 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몇 명 정도 있다고 하나요? 저희가 오전에 이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8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네. 원래 한 몇 년 전만 해도 100명 정도라고 추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80명 정도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한가요? 네, 아직은 뭐 큰 피해는 없이 지내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냥 거의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들, IT에 있는 우리 국민들 탈출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직 뭐 구체적인 절차나 방안이 정해진 거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공항이 모두 다 폐쇄가 됐고 또한 항구도 다 폐쇄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안전도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지원군
나옵니다. 에? 네, 저희가 두 번째 목차로 지금 네. 적어뒀는데 네. 이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네. 지원군으로 등장을 한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또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부켈레 대통령이 중남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네, 맞아요.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은 최근 들어서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켈레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그 X 소셜미디어 옛날 트위터죠. 거기다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We can fix it. 네.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자기가 IT의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올린 건데 뭐 밑에 뭐 다만 유엔 안보리나 이런 IT 주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무 비용이 외부에서 충당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나라나 IT의 결제라고 해야 되나요?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 같은 거는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논평이다라고 지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 부켈레 대통령이 왜 인기가 많아졌냐? 아까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일 것이다. 중남미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인기가 많아졌냐라고 하면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야 되죠. 깽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정말 무자비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깽단들을 지금 소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사진들 보면 가장 첫 번째 지금 이 사진은 파라과이 사진인데 요것도 이따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요 사진이죠. 엘살바도르. 네. 네, 이게 엘살바도르 사진인데 감옥 그러니까 초대형 감옥을 만들어요. 세코트. 그래서, 네, 세코트라고 불리는 초대형 감옥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부 다 깽단들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계엄령 선포한 것처럼 무자비하게 집어넣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하면 그 성인 인구의 2% 그러니까 10만 명가량이 1년도 안 돼서 저렇게 잡혀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갱단이 정말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사실 2015년까지만 해도 이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저렇게 정말 공권력으로 엄청나게 깽단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권 침해다,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강력한 치안 정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의문일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범죄율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뭐 조직 폭력배가 그만큼 좀 소탕이 됐다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들은 대통령이나 뭐 법무부 관계자들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데 저렇게 속옷만 입은 재소자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약간의 뭐 수치심도 들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과시를 하는 용도로 올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거를 굉장히 즐겨 올린다고 해야 되나요? 저렇게 감옥의 상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이제 주변 국가들이 좀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는 아르헨티나에서 최근에 올린 사진이고요. 아까 파라과이 사진도 보여드렸었는데 주변 국가들이 따라할 만큼 어쨌든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부켈레가 이제 지난달에 재선에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고선 재선에 승리했습니다. 이게 84%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기반이 앞서 말씀드린 세코트다. 이런 깽단들 다 잡아서 구속시켜놨더니 범죄율이 내려갔고 치안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얼만큼 치안의 불안에 그동안 떨었냐 하면은 밤에는 못 다닌다. 그래서 그 부켈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밤에 돌아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켈레 대통령이 IT에서 내가 We can fix it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좀 의아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IT는 현재 상황이 비상사태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계엄령을 연장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IT 상황
알리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 계엄령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 필요성의 정당성을 좀 말하기 위해서 IT 사건을 조금 언급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네. 좀 축축이 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다른 국가들이 좀 지지를 해줄지 부켈레가 IT 가서 현 상황을 뭐 어쨌거나 IT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 정부도 좀 어떻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계속 취재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취재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